한국의 방위산업은 날이 갈수록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상무기와 공중무기에 이어서 이제는 해양 관련 방위물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이 미국의 방어유도 미사일 성능을 넘어서는 미사일을 개발해 화제가 되었는데 어떤 미사일이며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사일로 인해서 공격해오는 무엇이든 요격시킬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은 이 미사일로 전면 교체되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은 한국에서 자체 개발된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인 해궁에 대한 양산을 본격화함을 알렸습니다. 해궁은 함정을 위협하는 대함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함정방어 유도무기입니다. 사실 이 무기는 이미 2018년에 개발이 완료된 무기인데요. 해궁을 개발하게 된 이유에는 무기의 국산화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해궁이 개발되기 이전까지 한국군은 미국의 레이시온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구매와 회전율에서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국산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특정 기술 몇 가지는 앞서 나가고 있지만 정작 총이나 미사일 등등 고성능으로 자체 개발하는 건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자체적으로 성능 좋은 무기를 자체 개발하는 한국은 현재 세계 방위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해궁은 LIG 넥스원이 개발한 한국형 함대공 유도탄 방어 유도무기로서 개발 프로젝트명은 SAAM이었으며 정식 명칭은 SAAM400K 해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발사체계는 프랑스의 VL-MICA와 흡사한 수직발사 체계를 채택했으며 사정거리 역시도 VL-MICA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RIM-116RAM 유도탄은 터렛 방식이기 때문에 탑재 위치에 따라서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었던 것에 비해서 수직발사 체계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궁은 많은 대공미사일처럼 유도탄, 항공기, 유도폭탄과 같은 비행체뿐 아니라 함정에 대한 공격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함정에 탑재했을 때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 공대공 탄두가 보통 파편형이며 그에 비해 통상적인 대함미사일에 비해서는 폭약이 적지만 대형 플랫폼에서 운용되는 중대형 미사일들은 자체 운동에너지만으로도 강력하기 때문에 함교나 센서 부위 등에 명중하면 전투불능은 우습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궁의 수직발사 체계는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로서 정확히는 이미 개발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와 단축형 수직발사 체계가 하나 더 개발되었는데요. 기존의 KVLS가 미국의 MK41VLS에 대응한다고 한다면 단축형은 MK48VLS 혹은 이의 개량형인 KO16VLS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KSAAM은 두 발사대에 모두 쿼드팩 발사관 타입으로서 셀 하나당 4발이 들어가는데요. 2012년에 개최한 유도무기 학술대회에서 함정용 수직발사대 화염 처리에 관한 논문에서 기존 KVLS보다 짧은 신형 수직발사대에 대한 형상이 간접적으로 나오며 여기서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나마 이 미사일 발사대의 1셀 안에 4분의 1 공간을 차지하는 미사일이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일부에서 터렛 탑재형도 나올 것이란 주장도 하지만 정작 개발 당시부터 쿼드팩, 수직발사 체계 적용을 기본 개념으로 하여 시작한 사업이기에 한국 해군 측은 RAM을 운영하면서 수직 발사대형보다 터렛 발사형이 더 많은 공간을 잡아먹는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터렛형은 터렛바로 뒷부분을 방어할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해궁은 터렛형을 고려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장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궁은 대구급 차기 호위함을 시작으로 한국의 모든 군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런 계획이 모두 완료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황에서 비해서 경제적인 절약이 가능하며 그 외에도 해외 수출로 인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원래 해궁은 유도미사일로 개발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개조 시기 동안 시간이 흘렀고 더 좋은 성능의 무기들이 개발되고 공개되자 미래 전장에서는 부족한 성능임을 확인하고 난 뒤 한국형 중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해궁은 처음 시험 과정 중 표적 5개 중 2개를 요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후 보안 개발에 대해 2년의 시간이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다시 재개된 시험에서는 표적 10개 중에 9개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지만 100%의 명중률이 아니기에 더 많은 기술 보완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는 성능 검증이 확실하게 끝난 상태이며 양산중에 있고 이제는 대구급 호위함과 차기 상륙함, 차기 기뢰 부설함, 차기 대형 수송함 등 국내 각종 해군 함정들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능에 대한 검증과 실전 배치가 체계화된다면 해외에 수출 역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은 군함이나 잠수함 사업이 한창 떠오르고 있는 중이며 그렇기에 각종 전함에 제일 어울리는 미사일인 해공은 단연 제일 잘 나가는 무기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미사일 외에도 한국의 각종 군함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많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본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배들은 정말 멋져 보여 야무져 보이는 구축함이야. 스테로이드 맞은 구축함 같아. 한국의 구축함 전력은 화력을 갖춘 순양함이나 다름없어. 이미지 잘 나왔네요. 돛대가 좀 뾰족한데.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이 구축함의 통합 돛대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누가 좀 말해줘요. 전통적인 이유일 겁니다. 한국과 일본은 통합 돛대를 채택하고 있거나 채택하려 하고 있죠. 미국은 기술면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돼요. 이 배들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아나요? 3조 9천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 정도면 싼데 논리적으로 그 숫자는 단지 건설 비용일 뿐일 겁니다. 무기, 장비 등이 추가될 거예요. 선박 건조 비용은 한 척당 약 7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헤드라인 수치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파악하는 게 참 항상 어려워요. 저 디자인에는 48개의 MK41 발사대와 16개의 KVLS-1 발사대가 있고 KVLS-2 발사대도 장착하고 있어요. 소나 탐지 돔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군요. 빨리 배치2의 사진을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한국은 미국의 조선소보다 훨씬 빨리 이 배를 건조할 수가 있는 거지? 한국의 상성건조 회사가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는 것. 한국 조선소는 정부 계약을 받으면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려고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비효율성이야. 세계 10대 조선사 중 4곳이 한국 업체로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건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치고는 엄청난 거라고 알고 있지. 한국은 저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저런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한국 땅에는 지하 자원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런 큰 배를 만들 강철이 있어? 모두 주문했다고 해도 저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한국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 있지. 포스코라는 기업인데 이미 모두 잘 알고 있을 거야. 포스코라면 나도 알아. 거기 강철로 만든 손톱깎이를 쓰고 있는데 정말 내구도도 좋고 좋은 명품 손톱깎이야. 한국 손톱깎이는 정말 좋지. 그런데 그 비결이 한국 철강 산업 때문인 건 처음 알았어. 한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산업입니다. 첨단 기술 선박의 경우 시장을 지배할 정도라고 하죠. 한국은 LNG 처리 선박, 슈퍼블록, 로봇공학 등의 혁신을 만들어냈어요. 주문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세스 관리와 효율성 역시 세계 최고입니다. 군함도 별로 다르지 않고 말이죠. 산업 공정 전문성은 KF-21 전투기와 최근에 출시된 KSLV 누리호와 같은 다른 분야에도 파급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